118쪽의 2절 비등속 원운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등속 원운동만 봤는데 비등속 원운동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붙잡아 주는 게 있으면 되죠. 아까 우리가 그 줄에 매단 어떤 추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여기서 줄에 매달았어요. 줄에 매달았어요. 그래서 줄의 길이가 딱 정해지니까 돌리면은 계속 같은 반지름으로 이렇게 이제 원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돌리는 줄을 잡은 사람이 세게 돌릴 수도 있고 천천히 돌릴 수도 있죠. 그럼 속도가 그거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그런데 원궤도는 그대로 유지되죠. 왜냐하면 이 줄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줄의 장력이 그때 속도에 따라서 그때 속도가 만들어내는 구심력을 그때 접선 속도가 만들어내는 구심력을 이 줄의 장력이 버텨줄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계속 이제 원운동을 이 비등속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속도가 계속 변하더라도 그때 줄의 장력이 이 구심력 역할을 해주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속도가 변하더라도 원운동 궤도를 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속도가 변한다 하는 얘기는 뭐죠?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는 접선 방향에 가속도가 있는 거죠. 그죠? 접선 방향에 가속도가 있으면은 원래 속도에다가 속도가 더해지니까는 속도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선 방향에 이 가속도가 있게 되면은 접선 방향의 속도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는 접선 방향으로 힘이 있다는 얘기죠. 여긴 썸메이션은 알짜 힘이라는 얘기죠. 접선 방향으로 힘이 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다 더했다 해서 뭐 하여튼 뭐 이제 그걸 갖다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속도에 의해서 접선 속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구심 가속도는 항상 있는 거죠. 그리고 구심 가속도에다가 이 질량을 곱하면은 구심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접선 속도가 변하는 상황에서는 접선 속도의 크기 제곱에 의한 이 구심력과 이 접선 속도를 만들어내는 그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그 이제 힘이 있어서 이 물체에 가해지는 알짜 힘은 원의 중심 방향인 이 구심력 과 같은 원의 중심 방향이 아니고 이 두 벡터를 합친 이런 방향으로 알짜 힘이 존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18쪽에 퀴즈가 있죠. 그 퀴즈도 해볼 만한 퀴즈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 하면은 요런 궤도가 있어요. 요런 궤도가 있고 궤도에 이렇게 이제 구슬이 꿰어 있는 거죠. 구슬이 꿰어서 이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한 경우는 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속도의 크기로 이제 이동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정한 접선 가속도, 다시 말해서 접선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의 이제 그 이제 힘이 어떤 식으로 이 레일이 이 구슬을 갖다 꿰고 있는 요 레일이 구슬에 가하는 힘이 어디냐,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그래서 등속도로 움직일 경우에는 레일이 이 구슬에 가하는 힘은 필요 없죠. 등속도로 움직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휘어진 궤도를 돈다 이거죠. 이렇게 휘어진 궤도를 갈 때는 이 휘어진 궤도의 일부분은 마치 요 원의 일부분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 대충 한 원의 일부분이 되는 여기서부터 여기 갈 때까지는 이 휘어진 부분을 갈 때 결국 이제 구심력을 이제 구가
이 구슬이 받아야 되는데 그 구심력은 누가 작용하느냐? 바로 이 레일이 작용하는 거죠. 요 구슬을 꿰고 있는 레일이 요 구슬에 대해서 이제 힘을 가해서 그래서 구슬이 원운동을 하게 하는, 그래서 일종의 구심력 역할을 요 레일이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레일이 요 구슬의 힘을 안쪽으로 가해서 이제 요 구슬이 구심력에 의해서 원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마찬가지죠. 이 직선 궤도에서는 굳이 등속도로 움직이니까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니까는 작용하는 힘이 없을 것이고,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부러졌는데 요 구부러진 일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와 같은 원의 일부분이고, 따라서 이렇게 구분 궤도를 갈 때는 요 구슬이 이제 이 방향으로 구심력을 받은 것처럼 행동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여기 A의 경우와 똑같이 요 레일이 요 구슬에 대해서 이 안쪽 방향으로의 이제 힘을 가해서 그것이 이제 구심력 역할을 해서 요 구슬이 이렇게 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요 벡터가 이제 요 방향은 구심력이 요 방향이구나, 여기서는 구심력이 이 방향이구나 하는 걸 알겠는데, 화살표의 길이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요건 요 궤도의 곡률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궤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곡률이 작아서, 곡률이라고 하면 이제 반지름 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곡률이 작아서 반지름이 큰 거예요. 반지름이 큰데 일정한 속도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속도가 일정하게. 그러면 이제 속도는 일정해요. 질량 변하는 거 없어요. 근데 이 궤도 반지름이 커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구심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지죠. 여기에 비해서.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곡률이 크죠. 곡률이 크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작다는 얘기예요. 속도 일정하죠. 그러니까 구심력이 커지죠. 그래서 이제 요 화살표의 길이는 이제 여기서는 구심력이 작고 여기서는 구심력이 크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방향은 구심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접선 가속도가 있다. 접선 가속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있으니까 좀 전에 한 것처럼 이제 그리고 이렇게 굽어진 궤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이렇게 굽어진 궤도로서 요와 같은 원의 일부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심력을 작용하죠. 구심력을 작용해서 이 레일이 요 구슬에 이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구슬이 이제 구심력을 받아서 원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접선 속도가 증가하니까 접선 방향으로의 가속도도 있고 그 가속도에 따르는 힘이 있겠죠. 접선 방향에 힘이 있겠죠. 그래서 구심력과 접선 방향의 힘이 합쳐져서 결국 이제 이 일정한 접선 가속도가 있을 때는 이제 그 알짜 힘이 이제 등속으로 할 때 이 안쪽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 방향의 힘의 성분도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합력이 작용한다. 알짜 합력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계속 가속이 되니까는 결국은 이제 구슬의 힘이 일로 작용하는 거죠. 그죠? 구슬의 힘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요 구슬을 갖다 가게 하는 궤도가 구슬에 대해서 힘을 이쪽 방향으로 작용해서 그래서 이제 구슬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이 돼서 여기 오면은 또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종의 원의 일부분이니까 또 이제 원동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구심력이 이렇게 작용하죠. 이쪽 방향으로. 그런데 이 같은 큰 구심력, 즉 이제 이게 곡률이 작으니까, 곡률이 크니까, 곡률이 큰 데 따르는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구심력이 커지는 그 큰 구심력에다가 이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일정하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접선 방향의 이제 이 가속도 때문에 생기는 그 힘과의 합력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알짜 합력은 이렇게 작용하게 된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죠. 그 예제 6.4 118쪽 하단에서 시작하죠. 제목이 이제 공의 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의미가 뭐냐면 바로 직전에 우리가 했던 그 윌, 이렇게 돌아가는 윌의 경우는 타고 있는 사람에 이제 주목했죠. 그래서 요 시트가 사람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사람이 시트로부터 받는 이제 수직항력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걸 알아보는 문제였고, 그리고 이때 속력은 이제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속력이 변화하는 거죠. 속도의 크기가 변화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어떤 줄로서 붙잡고 있을 경우에 이 줄이 텐션을 조정함으로써 속도가 빠르면은 텐션을 크게 하면 되는 거고, 속도가 느리면은 텐션을 작게 해서 결국 이제 요 줄이 요 물체를 그대로 잡아서 원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요 문제에서는 이런 수직항력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도 그 제목이 공에 주목하는, 그러니까 이 제목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원어 제목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직역하다 보니까 공에 주목 해갖고 이제 약간 좀 무슨 얘기인지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이제 위치, 위와 아래를 이제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 위치를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일단 중간 위치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 물체에 중력이 작용하죠.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고 장력이 작용해요. 줄의 장력이. 그래서 이제 이 물체의 중력은 이제 접선 방향으로 가는 접선 방향의 성분이 있고, 이 수직 방향의 성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접선 방향의 성분은 바로 접선 방향에 이제 힘이 되는 거니까 결국 접선 방향의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접선 속도가 변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이제 이 장력과 저기 중력,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제 이거와 반대로 여기서는 장력과 중력이 서로 반대 방향이었는데, 여기서는 장력과 중력이 같은 방향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장력이 변하는 거죠. 그죠? 장력이 변함으로써 이제 그때 이 위치마다 장력이 달라지는 거죠. 위치마다 장력이 달라져서 여기서 보면 여기 장력이 작잖아요. 장력이 크고, 그래서 이와 같이 달라지는 장력을 이 줄이 수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속도가 변하더라도 이렇게 원궤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탄젠셜 방향, 다시 말해서 접선 방향, T라고 하는 건 탄젠셜, 접선을 말하는 거죠. 접선 방향의 힘은 뭐냐면 mg 사인 세타고, 이거는 이제 접선 방향의 접선 방향의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 되죠. 그렇게 해서 요거 이제 이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얻어지죠. 그 다음에 접선 방향과 수직한 방향에, 즉 이제 이 수직한 방향은 바로 이제 레디얼 방향이죠. 우리 지난번에 레디얼 하면 이제 이 반지름 방향이죠. 반지름 방향으로 이제 여기는 안쪽을 이제 레디얼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안쪽 이렇게 이 t를 기준으로 해서 t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플러스 t고, 반대로 이제 mg 코사인 세타. 그럼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나온 알짜 힘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요 지점에서 받는 이제 요 물체가 원운동을 하기 위한 구심력이 되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의 장력을 구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장력을 구해 보면은 mg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r분의 mv 제곱이죠. 그지? 그래서 mg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r분의 g 상수하면 mv 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거예요. 요거 두 개 더한 게 이렇게 돼서 그게 이제 장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꼭대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각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꼭대기에서는 180도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180도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꼭대기에서의 장력은, 바닥에서의 장력은 세타가 0이니까 이게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장력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속도가 같은 속도라면, 예를 들어 우리가 등속도로 움직이도록 했다면, 등속도로 움직이게 했다면은 이 값과 이 값이 같을 때니까, 그렇게 되면은 꼭대기에서의 장력은 mg만큼 줄어드는 거고, 바닥에서의 장력은 mg만큼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장력의 차이는 emg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줄이 그 emg라는 장력차를 수용하면서 버텨줄 수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그 이제 운동이 이제 가능하죠. 물론 그때는 꼭대기에서의 속도의 크기나 바닥에서의 속도의 크기가 똑같을 때, 그때는 이제 emg의 장력차가 나는 거고, 그렇게 변화하는 장력을 이 줄이 버텨줄 수 있으면은 이제 이런 원운동이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 다음은 뭐냐면, 꼭대기에 갔을 때 장력이 0이에요. 꼭대기, 지금 여기 아까 꼭대기에선 지금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장력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대기 갔을 때는 이제 잡아주지 않는 거니까, 그 저기 그 구슬은 이제 그 잡아주는 힘이 없으니까 마치 자유로운 것처럼 그 순간 꼭대기에서 느끼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장력이 0이라는 얘기는 이것이 0이니까, 그죠? 이것이 0이니까 따라서 이 속도가 루트 gr 일 때, 꼭대기에서의 속도가 루트 gr이 되면은 줄에 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밑에서 잡아당기는 게 없으니까, 마치 잡아당기는 건 이제 마치 중력 같은 그런 거죠. 밑에서 잡아당겨서 이제 저기 나를 갖다가 구속하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자유를 느끼겠죠. 그렇지만은 바로 이제 여기 꼭대기에 갔다가 바로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면 속도가 다시 커져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있을 때 위치 에너지와 여기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이제 줄어드니까 속도가 증가하죠. 속도가 증가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 속도가 증가하니까는 이제 요게 V탑이 이 루트 G보다 커지니까, 따라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장력이 잡아당겨주는 이제 그런 이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운동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요 꼭대기에 있는 순간만큼은, 요 순간만큼은 장력이 없어서 자유로운 것처럼 느끼게 되죠. 하지만 약간만 움직이면은 그때부터는 장력이 생겨서 이 장력에 의해서 원운동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 문제는 그 물체가 올라가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장력이 0이 되려면은 루트 gr이었죠. 속도가 루트 gr일 때 장력이 0이 됐죠. 근데 이 꼭대기에 가기 전에 이제 속도가 이미 이제 루트 gr보다 작아진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국 이제 이제 더 이상 장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 문제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속도가 루트 gr이 돼서 여기서 이제 장력이 0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여기서 약간 움직이다 보면 장력이 다시 생겨서 이제 원운동을 하게 하는데, 근데 못 미쳐서 여기서 이제 이미 속도가 루트 gr이 돼갖고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감소해서 여기 이제 좀 더 올라가면 속도가 루트 gr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장력은 이제 0인 상태가 되는 거죠. 루트 g.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잡아당겨주는 장력이 0이니까 더 이상 여기서부터 물체는 요 궤도에 따르는 원운동을 할 이유가 없죠. 장력이 잡아주니까 이 장력에 의해서 원운동을 했던 것인데, 장력이 0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얘는 원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장력이 0이 돼버리니까 결국 이제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중력밖에 없죠. 그죠? 장력은 0이에요. 중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력이 있으면서 이제 접선 속도가 있어요. 이게 뭐죠? 포사체 운동이죠. 포사체 운동. 네. 그래서 이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여기서 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속도를 접선 속도를 가지고 쐈는데 그 이제 쏴서 날아가는데 중력의 영향만을 받는다. 그게 바로 포물선 운동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포물선 운동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다가 이제 이 건너편에 어딘가를 타치하게 되죠. 근데 타치하게 되는데 요 점은 바로 요 원궤도상에 있는 점과 일치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요 점부터는 다시 또 장력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원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포물선은 도대체 어떤 포물선이냐? 이 원운동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운동이 아니라 위에까지 못 올라가고 밑에서부터 꺼져요. 이렇게 꺼져서 쭉 오다가 언젠가는 요 원궤도와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장력이 생겨서 그때부터 다시 원운동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119쪽에 그 맨 아랫단에 그걸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공이 원의 꼭대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제 이 공은 결국은 이제 이 쏘아진 물체, 즉 이제 포사체가 되고 따라서 이제 이 중력에 의한 운동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다가 다시 이제 그 아까 원궤도의 지점과 만나는 지점 거기서부터 다시 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점에서부터는 다시 원운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